멀티가 11,20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에 캐릭터인데 제가 리뷰하다 테스트하다 죽어버렸네요. 다시 부활. 짠! 네, 장안의 화제죠. 스팀덱 이후로 이런 미니 게임기가 아주 다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최근에 아수스에서 출시가 되었던 로그 얼리 사전 예약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전 사전 예약 구매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품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케이스도 같이 받아볼 수 있었고요. 사실 스팀덱을 구매해놓고 딱히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디아블로4를 스팀덱에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 게임기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그냥 미니 윈도우 PC처럼 쓰고 있어요. SSD를 교체하고 윈도우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로그 얼리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스펙에 따르면은 그냥 윈도우를 설치가 되어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이 그대로 약간 미니 노트북, 미니 PC, 옛날에 UMPC라고 하는 약간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게임기지만 거의 컴퓨터, 그 다음 성능도 꽤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는데 이미 어저께 수령을 해서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이제서야 좀 개봉을 해보는데 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네, 케이스가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아수스가 이 케이스도 상당히 신경 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뒤에 보면 공식 스펙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CPU는 AMD Z1 Extreme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 기본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512GB SSD에 16GB 램, 기타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양들이 되어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이 AMD Z1 Extreme이라는 이 스펙의 CPU가 어느 정도 스펙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상세 스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평이 꽤 좋더라고요. 자, 네, 괜찮은데? 자,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가. 일단 상단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다. 상단을 열어보면 귀엽다. 약간 종이로 되어 있는 자체 독이 있어요. 여기다 걸치라고. 안 주는 것보단 좋죠. 네, 약간 친환경 제품 독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품 자체는 이렇게 짠. 스팀덱보다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제법 묵직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케이블 같은 거겠죠? 열어보면 짠. 매뉴얼이구나. 야, 이런 거 요즘 또 오랜만에 과대포장. 이 정도면 아주 정성스러운 매뉴얼 포장입니다. 매뉴얼이고요, 매뉴얼. 그리고 보증서. 한국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수스는 약간 한국 AS를 반쯤 포기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AS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정품이 기왕이 또 좋죠. 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네, 이렇게 3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답터, 전용 아답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구를 꼽는 부분은 콘센트 부분 연결하는 것이고, 이 친구를 보면 얘가 최대 65W까지 사용이 가능한 아답터로 보입니다. 정품 아답터는 65W, 출력은 9V에 3A, 아니면 5V에 3A, 15V에 3A, 20V에 3.25A에서 65W까지. 그래서 일반 요즘 인기가 많은 PD 충전기랑 좀 비슷한 느낌의 충전기 같아요. 상당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거까지 한 세트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기가 있고, 저는 요거를 잘 안 사용할 것 같아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근데 흔한 USB 케이블을 하나 안 주네요. 박스 케이싱을 보면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내실이 없는 느낌입니다. 이건 왜 있지? 이건 뭐야? 이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뭔가 요상한데? 패키징이 좀 돈이 아까운데요? 워낙 요즘 가성비 형태 패키징만 봐서 그런가? 여기 원래 상식적으로 좀 케이블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지? 원가 절감을 좀 엉뚱한 부분에서 한 게 아닌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런 특이한 이런 건 주고,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전원을 넣고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 패키지 케이싱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있을까? 들어있는 게 없는데? 케이블도 없고? 이상하다. 어쨌든 제품만 멀쩡하면 되겠죠? 왜냐면 스팀덱 자체가 제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상당히 만족도 높아서 잘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선이잖아. 이렇게 사선 짠, 이렇게. 근데 뭔가 느낌이
그립감 자체는 스팀덱보다 크게 좀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좀 외관을 살펴보면 일단 전면부 쪽에 이게 아마 사운드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고 조이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이스틱 자체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조이패드나 아니면 게임기에 대한 조회가 많지 않아서 이걸 뭐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의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스팀덱 쪽이 좀 더 고급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다음 버튼 쪽도 디자인은 상당히 이쁜데 뭔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아쉽네요. 특히 이 뒤에 있는 버튼이 누르기 상당히 편한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뭔가 미묘합니다. 네. 약간 스팀덱보다 조작감은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요. 버튼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고 근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가볍고 크기가 좀 더 작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들기는 편한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여기가 이 그립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립이 좀 더 될 수 있는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호환 액세서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옵션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2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부분을 넣는 부분이 있고 여기 쭉 보면 여기 전원 부분을 넣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계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부분 그 다음에 옥스 부분 마이크로 SD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아수스가 제공하는 자체 eGPU 시스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죠. 네,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그러는지 까먹었는데 eGPU 확장이 가능하다. 단 호환성은 똥이다. 왜냐면 얘가 뭐 썬더볼트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USB4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USB-C 단자 있고 이걸 통해서 충전도 할 수 있고 동 연결도 가능할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띡 안 켜지네. 요즘은 기본적으로 따로 충전을 해서 출시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 케이블 연결해 보면 불이 들어오죠. 충전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원을 넣어주면 오 윙 하면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게이머들을 위한 브랜드답게 그 LED 쪽에 불이 들어오고 뒤쪽도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뒤쪽은 프리즘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을 리뷰를 못했는데 아마도 이 팬이 있는 부분이 방열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미니 게임 PC용 기기들은 보면 생각보다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스팀덱 같은 경우도 이 뒷판 백플레이트를 DIY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윈도우 11이 바로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덱 같은 경우는 이 초기화를 하고 다시 설치할 때 이 조이스틱 부분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윈도우로 바로 되는 부분이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문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문 인식이 있나 보죠? 어디 있지? 전원 버튼. 오, 이게 지문 인식 버튼이 있구나. 오, 몰랐습니다. 이거는 또 이 제품을 상세히 알아보고 구매했던 게 아니라서. 오, 근데 인식률이 이렇게 막 좋진 않네요. 뭐 되긴 됐다. 와, 이게 신기하네 또. 이건 그냥 제가 옵션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거 진짜 노트북인데? 제가 옛날에 UMPC라는 장비들을 좀 구매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야, 그때가 대략 한 15년 전? 그때에 비해서는 진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컴팩트와 성능이 좋게 게임용 기기로 이게 나올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드디어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기본 설정이 됐고 디바이스가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고 사실 제가 윈도우 제품은 정말 오래 썼지만 최근에 스팀덱에 윈도우를 설치한 것이 시초로 윈도우를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에 써보는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보니까 베젤이 뻥 베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화면 여기까지 꽉 찰 줄 알았는데 물론 이 기본 스펙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야, 요거 딱 잘라서 더 슬림하게 만들고 약간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립 부분만 키워줬으면 훨씬 이쁘지 않았을까? 디자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미 그 윈도우만 설치했는데 약간 좀 따끈따끈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 정보도 이게 윈도우 기반이다 보니까 좀 더 시각적으로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지? 아모리 크레이트? 뭔가 이 아수스만의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기기, 게임을 위한 약간 초기 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좀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이게 그건가 보네요. 자, 다음 시작하기. 여기서 나름 스팀덱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따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스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 배틀넷도 있나? 배틀넷? 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 되는구나. 자, 어쨌든 배틀넷 한번 설치해 볼게요. 홈은 어떻게 하는 거야? 홈. 화면 센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있구나. 120Hz 해상도 설정.
나름 있긴 있네요. 이런 것도 확실히 아수스가 게임용들을 위한 이런 거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약간 밝기도 바로 조정이 되고 FPS 설정 같은 것도 왜 안 바뀌어? FMK 성능 제한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요걸 누르면 커맨드 센터고, 요거 누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요걸 누르면 뭐지? 이게 윈도우 키군요. 네, 몇 가지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해보고 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점수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먼저 긱벤치 테스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코어가 무려 2531점, 멀티 코어가 1120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엔 AMD Ryzen Z1 Extreme이라는 CPU 칩셋이 APU 형태로 들어갔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다음 같이 확인해 보니까 이 그래픽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컴퓨터 쪽도 보면은 31,520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미니 게임기 시장에 좀 한 획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스팀덱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관상에도 좀 약간 크기 차이가 좀 보이죠. 확실히 스팀덱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팀덱은 또 약간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잡아 써봤을 때는 저는 스팀덱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감이나 그런 부분은 스팀덱이 좀 더 좋긴 한데, 로고 원리 자체가 좀 더 작고 좀 가볍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칩셋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을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알아보고 구매한 건 아니고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야지 하는 느낌으로 샀던 건데, 칩셋 차이를 보시면 싱글코어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멀티코어도 거의 한 3배? 2.5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여기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써있죠. AMD 커스텀 APU 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점수 쪽도 보면은 얘는 31,520점, 얘는 17,335점으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닌가? 1.8배? 1.6배 정도 큰 점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래픽 테스트의 하나의 척도라 말할 수 있는 시네벤치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코어 점수가 로고 원리 같은 경우는 13,530점, 근데 이 스팀덱 같은 경우는 4,340점입니다. 로고 원리 같은 경우는 여기 비교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과 랭킹을 봤을 때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스팀덱 같은 경우는 좀 중하위에 있는, 거의 하위에 있죠,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싱글코어 점수도 1748점, 46점이고 얘는 922점으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게임 플레이는 어떤지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는 디아블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배틀넷을 어째 설치해 보겠습니다. 배틀넷. 제가 사실 거의 디아블로 4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길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역시 디아블로를 해봐야죠. 제가 디아블로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하드코어 게이머들한테는 아쉬운 게 많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아주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PD들이나 썼던 약간 이런 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클릭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여기 딱 아래 붙여놓고 딱 떠서 이걸로 톡톡톡 하는, 이게 뭔가 터치가 가능하고 얼마나 사용 가능한데 뭐 iOS나 안드로이드 OS처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도구를 연결해서 키보드 마우스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배틀넷 설치했고, 확실히 스팀덱에 비해서는 기본 윈도우 11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좀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뭔가 앱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안 알아보고 해서 그런 거지 훨씬 더 편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아수스 로그 시리즈 자체가 게임을 위해서 나오는 기기고 이미 사용자들을 위해서 맞춤형을 좀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이 UMPC라고 하는 미니 게임기를 구매했을 때 목표였던 디아블로 4를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랑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덱에는 아내의 계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의 계정을 통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로고 원리 쪽이 아무래도 스펙이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래픽이 좀 더 우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윈도우에서 지금 디아블로 4를 설치하고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얘가 밝기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커맨드 센터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모드를 좀 터보 모드를 해놨죠. 그래서 밝기를 터보 모드 바꿨을 때는 밝기가 한 75% 정도로 조정이 되게 되는데 로그얼리 자체가 스팀덱처럼 자체 OS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이 커맨드 센터 자체 앱이 상당히 괜찮아서 좀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를 최대로 올렸는데 일단 확실히 로그얼리 쪽의 스펙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픽도 좋게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짠. 그래, 이번 디아블로4 같은 경우는 최적화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조이스틱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리뷰해 주신 것 중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스피커가 상당히 괜찮아요. 스피커가 상당히 괜찮아서 기본 사운드도 괜찮고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팀덱 같은 건 사실 처음에 스팀덱에 디아블로4를 설치하고 플레이할 때만 해도 와, 이 정도면 그래픽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로그얼리를 보고 나서 보니까 좀 그래픽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립감 자체는 스팀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체를 좀 커서 조금 그립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자체 그립감 자체가 좋기 때문에 스팀덱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얼리가 나온 이 시점에서 아마 스팀덱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가성비로서 좋은 기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스팀덱도 사운드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로그얼리가 워낙 좋아서 상대적으로 스팀덱의 이 사운드가 좀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 이거 안에 캐릭터인데 제가 리뷰한다고 테스트하다 죽어버렸네요. 다시 부활.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사운드도 로그얼리가 좀 더 좋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발열 같은 것도 로그얼리가 잘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 로그얼리는 상당히 좀 뜨끈뜨끈합니다. 아무래도 이 방열 방출이 되는 이쪽으로 뜨거운 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게임을 돌릴 때, 그러니까 GPU 사용료 많을 때 이 전면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상당히 뜨거워요.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봤을 텐데 로그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도, 최대 47도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뜨겁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쪽 쿨러로 좀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갖고,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뜨거운 게 측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반면 스팀덱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부분이 45도 정도, 46도, 45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만 거의 열기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로그얼리 같은 경우는 딴 데는 별로 안 뜨거워도 상관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화면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사용자들 쓸 때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뜨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그얼리가 좀 더 그래도 방열 방출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면도 보면은 로그얼리 같은 경우 최 48도까지 찍힙니다. 상당히 뜨겁죠. 대신에 상단부 위쪽으로 열이 다 나가기 때문에 체감을 했을 땐 사실 화면을 만지거나 상단부를 만지지 않으면 그렇게 뜨겁진 않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팀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 제가 방열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디를 만져서 뜨겁게 느껴지고요. 대신에 온도는 45도에 46도 정도로 로그얼리에 비해서는 좀 더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로그얼리가 아무래도 성능도 좋고 쿨링도 잘 되긴 하는데, 기본적인 스펙이 좋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뜨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무게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얼리입니다. 로그얼리 같은 경우는 612g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덱은 670g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스팀덱이 좀 더 무거운 걸 알 수가 있죠. 크기도 좀 더 크고 무게 자체도 스팀덱이 그래도 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얘는 윈도우에서 바로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매번 약간 한번 들어가서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지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다시 화면에 들어갈 수는 있죠.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리뷰해본 로그얼리였는데, 저는 사실 이 칩셋 성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진짜 여러모로 게임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고 컴퓨터 성능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사은품을 받은 한번 케이스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인데 박스가 찌그러져서 왔지만 일단 상당히 새 고무 냄새 나고요. 약간 중국산 케이스에서 많이 나는 냄새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폭신폭신하게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도 조이스틱을 이렇게 놓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구조인데, 글쎄요. 네,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고 다닐 수가 있다. 묵직한데 뭐 가방에 넣고 다닐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로그 얼리 자체가 성능도 좋고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저는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성능에 비해서 너무 그냥 게임기 같긴 해요. 물론 게임기로 구매했는데 당연히 게임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약간 서브 노트북이나 UMPC로 구매하신 분들은 로그 얼리 전체 디자인에 조금 아쉬움을 갖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팀덱이 갖고 있는 블랙바디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립감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약간 로그 얼리 자체가 스팀덱 소자 느낌으로 나왔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립감도 조금 아쉽고 그러긴 한데 이 뒤에 있는 버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칩셋 베이스로 성능이 좋은 게임용 UMPC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타 좀 다양한 디자인에 그 다음에 좀 더 모던한 디자인의 기기도 나오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시대에 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게임도 즐겨보고 추가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팁들이 나오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